안녕하세요. 소우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팔자에 자식이 없는 부부가 그야말로 집요하게 은근과 끈기로 옥황상제를 설득하여 마침내 성공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후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득구는 비랭이를 가만히 쳐다봤다. 한편으로는 기가 막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만감이 교차했다. 어려서 조실 부모하고 설계 자랐다. 상갓집 강아지처럼 이리저리 발에 차이면서 밥 한 덩어리를 구해 싸돌아다닐 때 천지사방에 기댈 곳 하나 없는 신세가 너무나 서글펐다. 그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 내 편을 들어줄 가족이었다. 그래서 자식을 원했다. 팔자에 자식이 없다고 하여 하늘에 빌다가 보니 이곳까지 왔다. 그래서 만난 인연이 기가 막히게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해 보이는 아이였다. 아내를 쳐다봤다. 온통 눈물로 글썽글썽했다. 눈으로 물었다.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우리가 아니면 누가 저 아이를 거두겠는가. 득구가 옥황상제를 불렀다. 옥황상제님, 왜 그러는가? 얻어먹으려면 눈으로 보기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눈 두 개도 안 바랍니다. 하나만이라도 어떻게 해주세요. 보지도 못하면서 무슨 재주로 80년을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상제가 그 말을 듣고 그럴듯하다고 여기는 듯 고개를 돌려 담당자에게 물었다. 야, 뭐 좀 없느냐? 없습니다. 아니,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 저 동해의 용왕이 작년에 무슨 일에 잘못 연루되어서 벌로 눈을 하나 빼다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3년 후에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3년 후에는 다시 박아줘야 합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옥황상제가 말했다. 그 눈알 3년 후에 다시 박아줄 필요 없다. 그거 가져다 이 비렁이 박아줘라. 3년 후에 돌려줄 걸 어떻게 저 아이를 줍니까? 옥황상제의 특명이라고 해라. 일국의 왕이 돼가지고서는 상제의 처벌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왕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염려 말고 그놈 눈 가져다가 저 아이 박아줘라. 그래서 그 눈을 가져왔다. 그 눈을 아이에게 넣어주니까 그냥 방안이 환했다. 아주 불덩이였다. 거지가 눈이 부신지 눈을 딱 감았다. 상제가 명령했다. 데리고 가거라. 인제 자네한테 빚진 것 없다. 그러니 다시는 제발 나한테 빌지도 말고 오지도 마라. 예, 알겠습니다. 대답을 시원스럽게 하고 구름을 타고 내려왔는데 깨어보니 이불 속이었다. 부부는 놀라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다. 당신 꿈에도? 설마하니 당신 꿈에도. 그달부터 태기가 있더니 10달 만에 아들을 낳았다. 이때 제일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은 외할아버지였다. 절대 자식이 없는 팔자인데 어떻게 자식을 둘 수 있느냐 싶어서 망설이다가 부부에게 물어봤다. 부부는 3년 동안 천재를 지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꿈속이기는 하지만 부부가 옥황상제를 만난 일도 털어놓았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옛말이 틀림없구나. 부부가 아들을 낳아서 지성이라 이름을 짓고 기르는데 이 일을 어떡하나. 녀석이 도통 눈을 안 떴다. 옥황상제가 분명히 눈을 줬는데 왜 아들이 눈을 안 뜰까? 득구는 궁금했다. 그래서 아들을 사랑에 데려다가는 옆에다 누이고서 몇 날 며칠을 잠을 안 자고 지켰다. 그러다 새벽 무렵이 됐는데 아들이 번쩍 눈을 한 번 떴다. 사람이 다 잠들었을 때 눈을 뜨는데 꿈에 봤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눈에서 불꽃이 활활 타오르면서 방안이 환해졌다. 이놈 크게 되겠구나.
내 자식이 되기는 틀렸고 나라의 자식이 되겠구나. 그래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기가, 나중에는 독선생을 모셨다. 20년 세월이 흐르자 과연 장원급제했다. 지성은 3일 요가를 한 다음 금이 환영하였다. 내려오다 보니까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로 뺑 둘러싸여 있었다. 지성이 하인을 시켰다. 저기가 뭐 하는 곳인가를 좀 알아보고 오너라. 하인이 갔다 오더니 말했다. 맹인이 관상을 보는데 아주 잘 본답니다. 지성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순전히 어리석은 백성을 홀리어 삿된 길로 빠지게 하는 혹세무민이었다. 관상이라는 것은 관형찰색이니 몸의 형체와 색깔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니 눈이 보여야 했다. 그런데 맹인이 관상을 보다니?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 가서 이놈을 혼내야지. 안 되겠다. 사륜거에서 내려 그곳에 들어가니까 물결을 헤쳐 가르듯이 사람들이 전부 비켰다. 지성이 떡하니 들어가서 말했다. 관상 좀 보러 왔소이다. 어서 오십시오. 보이지 않으니까 지성의 정체를 알 길이 없어서 그런지 맹인이 반갑게 맞았다. 조금 앉아 있으려니까 문을 탁 하고 닫더니 옷을 전부 벗으라고 했다. 지성이 이상해서 물었다. 관상을 보는데 왜 옷은 벗으라고 그러시오? 그러니까 맹인이 별 이상한 놈 다 보겠다는 얼굴로 말했다. 눈이 있는 사람은 관형찰색을 할 수가 있지만 나는 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져봐야 관상을 보죠. 맞는 말이다. 사기꾼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했다. 알았소이다. 속옷도 벗나요? 예, 다 벗으세요. 지성이 홀랑 다 벗었다. 문을 닫았으니까 인제 맹인과 단둘이 있는 거였다. 맹인이 발끝부터 차곡차곡 만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만져 올라오더니 탄식했다. 다리가 한쪽은 짧은 데다 절기까지 하는구먼. 딱하기도 해라. 계속 만져 올라오더니 또 탄식인지 감탄인지를 했다. 관상 본 지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불쌍한 사람은 처음 보겠네. 80년 비렁뱅일세 그려. 다행히 명줄은 기네. 지성은 제 아버지가 꿈일기를 해서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고 운명을 어떻게 타고났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놈 관상 다 보고 좀 혼나봐라. 80년 비렁뱅이가 어떻게 과거엔 합격했나? 내 한번 물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몸뚱이를 다 더듬어서 얼굴까지 올라왔다. 게다가 입도 비뚤어지고 아주 코까지 주저앉았네. 뭐라 눈도 멀고. 천지신명도 참 장난이 너무 심하구먼. 그러다가 다른 쪽 눈으로 오더니 어이쿠. 하고는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빌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80년 비렁뱅이로 태어났다고 이쪽 눈을 만질 때만 해도 그러던 사람이 어째 느닷없이 그러시오? 예, 80년 비렁뱅이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쪽 눈 하나가 보통 눈이 아닙니다. 꼭 예를 든다면 왕의 눈입니다. 그것도 지상의 왕이 아니라 동해 용왕의 눈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1인지와 만인지상까지는 올라가십니다. 미래의 영의정대감을 몰라봤으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차라리 위에서 아래로 더듬었더라면 진작 아는 것을 아래에서 위로 거꾸로 더듬어서 그렇습니다. 미리 경하드리옵니다. 우리 조선의 백성들이 대감께서 정승으로 있는 동안은 그 공덕으로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지성이 웃으며 맹인의 어깨를 툭 쳤다. 그래요. 손으로 만져서 이 정도 안다면 판수 노릇을 계속해도 괜찮겠소. 네, 시간 있으면 다시 찾아오겠소이다.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왔다. 공은 평생을 청렴하고 반듯하며 곱게 살았다.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 많았지만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데 진작에 모두 썼다. 공은 지위가 신하로서 최고까지 올랐지만 살림은 몹시 쪼들려서 초가 한 칸에 배옷과 집신으로만 살았다. 젊어서 경상도 청송부사에 부임했을 때 일이다. 공에게는 한양사는 친한 동무가 있어 서로 안부를 묻곤 하였다. 어느 날 편지가 왔는데 품질이 좋은 잣과 맑은 꿀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자 공이 답했다. 잣은 높은 고갯마루 위에 있고 꿀은 민간의 벌통에 있으니 부사된 자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는가. 친구가 부끄러워하며 사죄하였다. 일찍이 한 달 내내 장마비가 내리자 집이 주룩주룩 새는데 공은 손수 우산으로 비를 가리며 백성의 삶을 걱정하였다. 우산도 없는 집에서는 어찌 견딜까? 부인이 가만히 공을 쳐다보더니 말하였다. 우산도 없는 집에서는 다른 대비책이 있겠지요. 이에 공이 웃었고 부인도 덩달아 미소 지었다. 공은 하늘의 예언대로 나중에 영의정 벼슬을 지냈고 80살까지 장수했다. 부인도 그러했으니 부부는 해로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올리겠습니다. 3일 육아는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사흘 동안 시험관과 선배 급제자와 친척을 방문하던 일입니다. 사륜거는 바퀴가 넷달린 수레입니다. 만인지상은 예전에 영의정의 지위를 이르던 말입니다. 진작은 과거 어느 때의 임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구연자는 1999년 당시 63세였던 김복환 씨입니다. 구연 장소는 충남 예산군입니다. 이때 구연한 이야기들을 편집해서 최은식, 최진형 교수가 한국 구전 설화집 제10권을 펴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중에 한 꼭지입니다. 안동 민속박물관,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서울 역사박물관 그리고 국립민속박물관에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주연 홍화백의 그림, 장원급제를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한국인의 통과 이래, 출생 이래에 아들 낳기를 기원하는 치성기자를 빌렸습니다. 운하영 화백의 책, 흑요석이 그리는 한복 이야기에서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만재의 일러스트, 조선 청백리, 유관을 빌렸습니다. 따뜻한 하루의 일러스트, 일제강점기 조선의 서당을 빌렸습니다. 사이버백과 고사성어, 상가지구,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중근, 김득신, 안중식 그리고 장승업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우정사업본부, 2019년 발행 우표를 빌렸습니다. 123RF, 픽사베이, PNG트리, 핀터레스트, 게티 이미지뱅크 그리고 크라우드픽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